감독이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 하나의 부품, 소모품처럼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을 떠났죠. 결정적인 이유는 선수단 장악 실패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얼마 전 울산 HDFC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신태용 감독이 선수단과의 불화로 성적을 못 내고 2달 만에 경질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청용 선수의 골프 세레머니, 정승현 선수와의 폭행 논란 영상이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옛날에도 선수단 장악이라는 이슈는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선수들의 힘이 더 세진 느낌? 그래서 선수들이 감독을 몰아내는 경우가 더 많아진 느낌? 자, 그렇다면 요즘 선수들의 힘은 왜 더 세졌을까요? 요즘 감독들이 예전보다 선수단 장악을 더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단이 선수들 편. 자, 요즘에는 구단이 감독보다 선수들 편에 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독이 선수단 장악하기가 힘들죠. 자, 예를 들어서 감독이 우리 팀은 요런 방향으로 갈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선수들이 불만이 조금 있어도 구단이 감독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 선수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구단이랑 감독이랑 짝짝꿍 얘기해가지고 말 안 듣는 선수 방출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선수가 무서워서 감독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요번에 레알은 페레즈 회장이 감독보다는 선수들 편을 조금 더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회장님이 내 편이네? 내가 방출될 리는 없을 것 같고 성적 안 나오면 감독 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독한테 싫은 티 다 낼 수 있죠. 그러면 팀 분위기 개판된다고.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가 떠나기 직전에 구단한테 선수들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울산 구단도 감독보다는 선수들 편에 섰던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에게 불만을 품고 호텔방에서 감독 교체 투표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게 경질에 영향을 미쳤다. 자, 과거에 퍼거슨 감독이 선수단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퍼거슨이 곧 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수 이적에 관련된 결정을 CEO인 데이비드 기라고 같이 했는데 사실상 축구적인 결정을 누가 해요? 퍼거슨 감독이 하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다름없어. 그러니까 선수들이 퍼거슨 말을 안 들을 수 있냐고. 여차하면 방출될 텐데. 구단이 선수들 편인 이유. 자, 그러면 요즘 구단들이 선수들 편에 많이 서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는 스타 선수 한 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엄청 커졌어요. 예를 들면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은바페가 파리라는 브랜드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구단에 엄청난 돈을 갖다 줘요. 스폰서 계약, 유니폼 판매,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이 은바페 보려고 파리에 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구단들은 스타 선수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선수가 감독한테 불만이 있어서 딴 팀 간다고 하면 어떡해. 자, 근데 지금 요런 얘기가 있어요. 알론소 감독을 사실상 몰아낸 게 비니시우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비니시우스는 그렇게까지 스타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페레즈 회장이 감싸고 도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페레즈 회장은 비니시우스의 경기장 안에서의 부가가치를 엄청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중요한 경기를 이기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선수라고 보는 거죠. 페레즈는 비니시우스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알론소가 잘 못 써먹는 것 같네. 그러니까 알론소가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죠. 페레즈가 어떤 사람이에요? 감독보다는 선수의 천재성을 더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갈락티코 만들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구단이 선수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선수들이 감독이 싫어가지고 단체로 태업하잖아요. 그래서 성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감독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저희 태업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무리뉴 첼시 2기 때, 그때 무리뉴가 경질되기 전이랑 경질되고 나서 히딩크 부임한 다음에 첫 경기랑 완전히 다른 팀이 됐어요. 맥락상 태업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여론이 있었죠. 만약에 그렇게 선수들이 태업을 하면 구단 입장에선 답이 없어요. 선수들 다 갖다 팔아버릴 거예요? 그럼 팀 해체인데 그냥 감독 교체하는 게 최선이죠. 그리고 새 감독이 오면 분위기 싹 바뀌고 주전 베스트 11에도 지각 변동이 생겨요.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그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열심히 한다고. 그럼 성적 오르죠. 그런 식으로 구단이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구단 입장에서는 요즘 선수들의 몸값 그리고 연봉, 이런 게 좀 비쌉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수들 여러 명하고 갈등을 겪어서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보느니 감독 하나 잘라서 위약금 주는 게 더 싸게 먹혀. 그래서 퍼거슨 감독은 선수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선수들 각각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다 다르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저는 구단이 선수들 편을 드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레알과 울산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비 알론소와 신태용 감독이 오기 2년 전, 3년 전에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론소 감독이 와서 새로운 방법론을 막 제시해. 그리고 신태용 감독도 자기 방법론을 입히려고 해. 그러면 선수들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이 멤버로 우승 많이 했는데 그냥 그때 했던 대로 하지, 뭐 자꾸 바꿀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는 페레즈 회장도 선수들의 그런 의견에 은근히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챔스 우승했을 때 피트니스 코치를 자꾸 사비 알론소의 코칭 스태프 쪽에 깊숙이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구단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감독이 선수단 장악을 어떻게 하냐고. 미디어와 SNS의 발달. 자, 요즘 감독들이 선수단을 장악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 예전보다 미디어, SNS가 더 발달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퍼거슨이 로이킨을 쫓아내던 2005년쯤에도 TV, 신문, 인터넷
인터넷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언론사도 더 많아졌죠. 축구 소식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SNS 계정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구단의 내부 소식이나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흘러나와요. 전 세계로 몇 시간 만에 확산돼요. 그러니까 감독의 입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팀의 레전드들이 평론가로서 맨유 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요. 그러면 그게 또 팬들 사이에 여론이 돼. 그게 또 팀을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감독에 대한 여론을 다 보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곧 경질될 것 같아? 마침 또 나도 우리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맘 놓고 말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도 여러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감독에 대한 얘기, 우리 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우리 팀 브랜드 이미지 나빠지니까 그냥 감독 경질하자,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형성하는 여론이라는 게 감독 경질에 실질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선수들의 개인 SNS가 문제가 되기도 하죠. 감독에 대한 불만을 인스타 스토리로 올려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갑자기 팀 공식 계정을 언팔한다거나 인스타 프로필에 클럽 표시를 빼. 그래서 감독과의 갈등을 암묵적으로 보여줘. 그러면 그게 또 기사 나죠. 감독 입지 흔들죠. 그리고 또 진짜 재밌는 게 SNS로 뭔가를 또 안 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알론소 감독이 떠났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감독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굿럭, 이런 스토리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올리는 선수들을 팬들이 또 출연해요. 그러면서 얘가 그 감독의 반대파 맞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요소들 자체가 사람들이 팀 내부를 엿보려고 하는 그 눈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팀 내부의 얘기를 안 새어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들죠. 그리고 울산도 어때요? 감독이 경질되고 난 이후에도 일부 선수들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물론 선수들의 발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에요. 근데 팀 내부의 깊숙한 얘기를 선수가 미디어를 통해서 발설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한테 암묵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감독이 왔을 때 선수단을 장악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분명히 선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뭔가 있을 텐데 그때도 또 미디어에 막 얘기하고 그러면 감독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디어와 SNS가 발달하면서 팬들의 힘도 커졌어요. 그게 또 감독을 흔듭니다. 예를 들어서 팀의 성적이 부진하다, 혹은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 그럼 팬들이 바로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도 팬들 여론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근데 구단은 팬들이 등 돌리면 끝이잖아요. 감독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 경질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팬들의 여론이라는 게 있었겠죠. 근데 지금만큼 막 SNS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을 때니까 그걸 즉시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언론사랑 각종 축구 채널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자극적인 기사들,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기사들, 그런 것들이 아닌 말고 식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팀을 흔들고 감독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잦은 감독 교체. 자, 감독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퍼거슨, 벵거처럼 20년 이상 하는 감독도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첼시의 아브라모비치가 즉각적인 성공을 요구하면서 감독을 막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대에는 중계권료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챔스 진출, 리그 잔류, 이런 게 구단 살림에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조금 안 나오면 감독을 교체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구단들은 어때요? 스카우팅, 분석, 의료, 이런 시스템을 싹 갖춰놓고 감독 불러다가 너는 코칭만 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적 안 나오면 감독 교체하고. 그러니까 감독이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 하나의 부품, 소모품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구단 운영진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맨날 감독한테만 책임 회피를 한다. 그리고 구단 운영진은 콘크리트다, 바뀌질 않는다. 그러니까 맨날 감독이 바뀌어도 안 되는 거다.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또 구단 운영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감독이 바뀔 때마다 구단 전체의 운영 기조가 확확 바뀐다? 축구 스타일이 확확 바뀐다? 그러면 또 지속적인 성공을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구단 철학을 잡고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거랑 맞는 감독을 찾으려고 그렇게 조율하는 거 아닐까요? 어찌됐든 요즘 감독은 옛날보다 큰 시스템 안에 하나의 부품 같은 존재다. 그래서 더 파리 목숨이 됐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만 더 버티면 감독 바뀐다. 그러니까 감독 말 안 듣고 개판 칠 수 있는 거예요. MZ 선수들. 자, 예전 선수들은 어땠어요? 감독이 강한 리더십으로 군기 잡으면 따라갔다고요. 근데 요즘 MZ 선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MZ는 어떻다, 이런 고정관념이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자, 어찌됐든 퍼거슨의 그 유명한 헤어드라이어, 선수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하는 거, 그것도 요즘 선수들한테 하면 안 먹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무리뉴가 한물간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옛날 방식으로 선수들을 대한다. 언론에다가 자기 선수 비판하는 거 옛날 선수들한테 먹혔지만 요즘 선수들은 참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과 정승현 선수의 그런 폭행 논란도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옛날 선수들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요즘 선수들은 아니라는 거죠. 선수의 식구. 자, 요즘 감독들이 선수단 장악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선수 한 명에게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아져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니시우스 주변에는 전담 직원만 12명, 지원 인력까지 하면 25에서 30명이래요. 그냥 하나의 회사야.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 옛날에 스콜스 어땠어요? 에이전트
에이전트도 없이 그냥 자기가 직접 재계약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선수 하나에 딸린 식구들이 많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선수 하나의 폼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팀의 감독이 우리 선수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에이전트 뭐예요? 구단 회장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 지금 불만 있어요?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딴 팀하고 연락해봐. 그리고 언론 쪽이랑 연줄 있는 식구는 또 뭐예요? 라커룸 내부의 얘기를 흘려서 기사나게 하고 감독의 입지를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내부 관계자, 정보통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단 관계자거나 선수의 가족 혹은 에이전트 이런 경우일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면 선수가 그들한테는 얘기를 하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선수 옆에 딸린 식구들이 오히려 선수를 흔들 수도 있어요. 선수는 감독 말 듣고 아,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 수비도 많이 할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옆에서 막 아니야, 너 그렇게 수비 많이 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아, 너 골 넣어야 돼, 너 에이스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흔들 수도 있는 거죠. 베테랑과의 갈등. 자, 자고로 새로 부임한 감독은 베테랑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수단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첼시 존 테리가 안첼로티는 좋아했어요. 베테랑들 존중해 주니까. 근데 베니테즈 감독은 싫어했어요. 베테랑들 존중 안 해주니까. 그리고 최근 울산 사태도 어떻게 보면 신태용 감독과 고참 선수들의 갈등이 좀 컸었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베테랑들은 팀 내의 군기반장 같은 느낌이었다면 요즘 베테랑들은 구단 경영진하고 소통을 하면서 판을 짜는 정치가에 가깝다. 그 감독을 몰아내고 구단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베테랑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감독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더 베테랑 선수들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베테랑 선수들은 예전의 베테랑 선수들보다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무리뉴, 베니테즈, 펩 이런 사람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베테랑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뭐야? 완전 다르네. 와, 신기하다. 배워야겠다. 근데 요즘 베테랑들은 어때요? 이미 훌륭한 감독들 많이 겪어봤고 인터넷에 자료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눈이 높아진 거죠. 근데 새로운 감독이 왔어? 수준 안 맞다 싶으면 선수들이 대놓고 좀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알론소 감독은 수준이 낮지 않았죠. 절대로. 그보다는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하던 팀에 너무 조직적인 거를 입히려고 했던 게 화근이었죠. 근데 울산의 경우는 확실히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의 팀 운영 방식을 좀 올드하다라고 느낀 것 같고 전술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요즘 감독들이 선수단 장악을 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지만 사실 예나 지금이나 감독의 선수단 장악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거 자체가 사실 감독의 능력이라고요. 영표 형도 그러잖아요. 축구하면서 여러 감독들 많이 만나봤지만 결국에는 선수들의 마음을 얻는 감독이 짱이다. 그래서 축구 감독은 전술도 전술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카리스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